요즘에 그 콘텐츠 산업 현황도 좀 궁금한데 네. 배우가 없어서 배우가 모자라요? 네. 올해만 뭐 1,100개인가 웹드라마, OTT, 종편, 방송국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에 대한 인식이 아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제작이 되면서 다양성에 대해 있어서 이제 그리고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초등학교 친구라는 것까지는 뭐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뭐 네, 구독자분들이 중학교도 같이 나왔잖아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네. 네, 그때 이제 있다가 한동안 오래 떨어져 있다가 한 20몇 년? 그러니까 우리 Y스트릿을 보고 먼저 배우 조다라님께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고 지금 배우 몇 년 차예요? 이제 24년 차 같아요. 네. 24년 차? 중견 배우네, 중견 배우. 그렇죠. 나이도 이제 40이 넘었고요. 네. 본인이 왜 그 무슨 파 배우 막 있잖아요. 연기파, 개성파. 그렇죠. 약간 네. 개성파라고 불러야 되나? 처음에는 근데 약간 코믹 연기 많이 했다가. 코믹 연기도 많이 하고 조사불체 색즉시공 이후로는 코미디 연기 많이 했다가 공모자들 이후로는 또 사이코틱한 네, 연기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연극도. 네, 연극도 또 최근에 많이 하고. 연극도 좀 하고. 최근에 데시벨? 데시벨이랑 뭐 공조에도 잠깐 나오고. 공조. 공조 2에도 잠깐 나오고. 오늘 점심 먹는데 아주 그냥 식당이랑 어디 커피숍이랑 계속 사람들이 사인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저도 뭐 이렇게 연예인들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연예인들이랑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자기 관리라든지 약간 그런 게 되게 철저하더라고요. 뭐 친구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르겠어. 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술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해서. 술을 공부해요? 네. 술을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어디 많이 먹어야지 하고 공부하는 거야? 아니면? 그게 아니라 너무 세상에 다양한 술들이 많은데. 소믈리에처럼? 소믈리에도 그렇고 바텐더처럼 아니면 막걸리, 와인, 위스키 이렇게 집요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사진 보니까 집에 막 술도 엄청 많고. 몇백 병, 뭐. 몇백 병? 몇백 병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맛보면서 감별하고 공부하고. 집에서 막걸리도 만든다면서요, 직접? 그걸 직업으로 하려는 거야? 모르겠어요. 뭐 탁구도 그렇고 캘리그라피도 그렇고. 사실 조다란 배우 하면 탁구가 더 유명하지 않나? 예전에. 맞아요. 지나다니면 조탁구. 재주가 많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관심사가 많다고 그래야 되나? 뭐 세상에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뭐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안 태어나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종교적으로 좀 그런 건데 많이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거동이나 감정 기복이 많이 없대요. 윤회를 많이 했을수록.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번을 태어나야 사람으로 안 태어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갓 태어난 느낌이라 많이 안 태어나 봐서 궁금해하니까 아이처럼. 편집장님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한 3살, 4살 때 엄청 세상이 궁금해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니까 안 만지거나 아니까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역마살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떠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약간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좀 연예인 끼가 있고 막 뭐 연예인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부류의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명상처럼 이렇게 좀 뭐 가만히 계시는 선배님들도 있고 달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까 캘리그라피도 우리가 좀 해봤는데 멘탈 관리도 좀 스스로 많이 하는 편 아니에요? 뭐 학교 같이 다녀봐서 알겠지만 제가 성격적으로 그렇게 좋은 편, 제 스스로가 좋은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정말 시끄럽고 막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 항상 주의가 산만, 교우 관계는 좋으나 주의가 산만하면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그게 이제 커서도 이러니까 연기하는데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연극을 도전을 하고 캘리그라피를 하고 탁구를 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정신 건강을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줘요. 특히 좋은 배우란 선배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건강한 인간인데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뭐 감정적으로든 성격적으로든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마음 착한 친구들이 오히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희석을 당하려고 그 친구 보면서 좀 본받으려고 후배들이든 선배들이든 그 선배들 많이 따라다니고 배우고 혼나고
그런 일부러. 네,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오, 특이하네요. 네. 저는 어릴 때 워낙 그 까불까불했던 친구라. 맞아요. 지금 40이 넘어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뭐 까부른 건 여전히 있는데 이제 같이 공존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선배들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연기도 하면서 배웠던 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깎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주시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혼났어요, 선배님들한테. 근데 약간 그런 거죠. 누구나 왜 연기를 배우는 선생님이 있고 또 인생에 뭐 멘토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조다란 배우님은 뭐 그런 분들이 있나요? 전 지금은 이제 신구 선생님. 네. 한 5년, 6년째 모시고 있고 같이 공연도 하고 영화도 찍고 연극도 했고. 네. 같이 저희 집에도 오시고 나도 선생님 댁에 갑자기 뭐 밤에도 놀러 간 적도 많고 그게 잘 맞아요. 평양냉면 좋아하시고 나도 평양냉면 좋아. 술 오늘 점심도 저희 평양냉면 먹었습니다. 네. 내일도 아마 평양냉면 먹고 내일도 뵈러 가는데 그 정도로 그립고 저희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로 모시고 부르고 있고 모시고 있고 제 스승이죠. 그리고 40 넘어서 연기에 대해서 혼을 내시고 그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많이 저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그러면 신구 선생님이 지금도 연기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공연할 땐 가르쳐 주셨죠. 같이 연극할 때는. 근데 온몸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이제 뭐 말뿐만 아니라 그 준비하는 과정, 그 연습하는 태도,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자세, 그리고 배우로서의 갖춰야 될 뭐 신념이나 이런 것들. 저희 직업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 쪽도 마찬가지고, 정치 쪽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했을 때, 아니면 더 성공 욕구가 많을 때, 권력이나 무력이 많을 때, 그걸 내려주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친구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스승님들은 그걸 혼내면서 야,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돼. 더 힘들어진다. 약간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한없이 우울하거나 한없이 슬프거나 한없이 좌절할 때 야, 그만 올라와. 그때는 좀 끄집어내주시고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이 40 넘어서 혼나보신 적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게. 예. 30만 넘어도 혼을 낸다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스승을 모시고 있거나 스승분이랑 함께 하면 그때 혼도 나게 되고 다시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반성하고 겸손해지고 그런 과정에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너무 빠르잖아요. 그리고 우린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본에 대한 끝없는 취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자본에. 예. 그치. 그래도 보통 이제 또 연예인들, 또 일반인들보다는 수입이 좀 센 편이잖아요. 그건 좀 오해가 많아요. 네. 저는 이게 참 궁금해가지고.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지금 연기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는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근데 그것도 넉넉하거나 이렇게 넘치지 않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탁구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진짜로?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레슨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시간적으로 크게 사실 요즘엔 뭐 연기 강의하러 다니거나 연기 강의도요? 네,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거나.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그런 게 남의 수입이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수입은 다 얘기 안 하면서 그리고 또 막 연예인들의 수입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물론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상업적인 드라마나 영화나 출연도 하지만 제 스스로는 그래요. 연기는 23년, 4년 차지만 자동차로 따지면 23년 됐는데 마일리지가 얼마 안 된, 내공이 얼마 안 된 약간 차 산지는 한 23년 됐는데 한 5만 킬로밖에 안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공적으로. 그 아마의 프로의 약간의 중간에 있지 않나. 근데 그 출연료라는 걸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부분은 연기력과 인지도 같아요. 연기력과 인지도. 그 연기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이 인지도가 없으면 이게 금액 책정하는데 아마 그거는 우리가 책정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이제 그 사회가 어느 정도로 대중문화니까. 특히 OTT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 컬처가 각광을 받으면서
조금 부의 이동이 주인공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지금 현재. 네, 오히려 격차가 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좀 심해진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그래서 다 연예인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크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다작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좀 신기했던 게 밤새면서 쪽대보도로 막 찍고 그랬을 그쵸. 때 3개월, 4개월이면 드라마 한 편을 만들었죠. 찍혔어요. 이제는 거의 90% 이상 사전 제작이에요. 한 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이 되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이러면서 그 4개월 찍던 게 이제 8개월에서 10개월, 좀 길게는 1년까지도 촬영을 하게 되니까 제작비가 엄청 늘어났구나. 제작비도 늘어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작을 못 해요. 이해돼요? 거기에 이제 스케줄이 2개 정도 하면 왔다 갔다 여기서 이제 다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예전에는 한 3, 4개월 만에 한 작품 막 그렇죠. 찍고 밤새서 찍고 다른 거 또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2-3개월 동시에 막 진행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멀리 봤을 때는 이 전자의 이런 방향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갖고 기본적인 인간의 그거 인권은 취한 상태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재방송 나가는 것도 출연료에 얼마가 있고 네. 3방 뭐 케이블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거는 OTT로 팔리면 얼마. 근데 아직 OTT는 법적으로 지금 정립이 안 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는 들어가진 않고 보통 재방 3방까지는 좀 받고. 네. 어느 정도. 근데 그것도 금액이 옛날에는 꽤 됐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돼가지고 그게 크진 않아요. 음악하고 되게 달라요. 저작권하고 저희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럼 내려가는 구조예요? 네네. 내려갔다 없어져요. 내려가서 이렇게 완전히 없어져. 사라지는 구조. 네. 그리고 해외도 금액이 들어오는 해외에 만약에 팔리게 되면 대장금 같은 거. 뭐 그러면 근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는 뭐 대장금 이영애 씨가 뭐 해외로 요게 이제 수출이 많이 되고 막 재방 3방 많고 해외에서도 재방 틀어주고 막 하면서 그거는 이제 본사나 만들었던 본사나 제작사가 그 수익은 취하겠죠. 배우들한테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다고. 요즘에 그 콘텐츠 산업 현황도 좀 궁금한데 일선에 있으니까 이 드라마, 영화, 콘텐츠 제작 산업이 얼마나 호황이다, 화랑이다 이거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배우가 없어서 배우가 모자라요. 네. 주연 배우가 없어서 지금은 뭐 제가 알기로는 올해만 뭐 1,100개인가가 뭐 다 포함해서 드라마가 뭐 이제 뭐 웹드라마, 뭐 OTT, 뭐 중편, 방송국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화 아니면 지상파 3사였는데 종편 생기고 케이블 생기고 OTT 생기고 웹드라마 생기고 하면서 거의 1년에 이제 드라마가 1,000편 이상 제작이 되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아마 그렇다고는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화 배우만 하시던 선배님들도 드라마 OTT로 오시고. 최민식 씨도 이번에 그렇죠. OTT 드라마를 출연하신다고. 네네네. 지금 방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다 할 때라도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게 저게 영화냐, 영화가 아니다. 근데 드라마가. 이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걸 장르를 좀 나누기가 이제는 모호해졌죠. 이제는 왜냐면 대대적으로 작년에 흥행을 많이 했던 오징어 게임이 여러분 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계가 뭐가 더 대단하다. 옛날에는 뭐 나누긴 그렇지만 조금 그 영화 배우, 뭐 헐리우드 영화, 뭐 프랑스 칸 영화, 뭐 이렇게 영화제 갈 수 있는 드라마는 뭐 드라마 시상식 따로 있고 영화는 영화 시상식 따로 있는 것처럼.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 한국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에 대한 인식이 아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헐리우드에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되게 크게 각광받았던 거랑 오징어 게임이라는 OTT에서 또 뭐 지금 우리 학교는 또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는 전 세계 1위도 거기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네, 뭐 큰 역할은 아니지만 나와서 열심히 했죠. 잡아먹혔어요? 아니요, 전 살아남았는데 2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도 나오고? 지금도 넷플릭스 걸 얼마 전에 끝냈어요.
정신병동의 아침이 와요라고. 아, 정신병동의 아침이 와요. 그건 정신병자였기에? 네. 잘했겠다. 뭐 원래 좀 그런 거 있으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들도 네. 그런 평가들 많이 해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네. 옛날에는 그냥 뭐 연예 기획사, 드라마 제작 요렇게만 봤는데 이제는 대규모 스튜디오가 되고 그리고 사전 제작이 되면서 사전 제작. 이제 안전이나 다양성에 대해 있어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선진화됐죠. 네. 그리고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엄청 올라요. 그래서 배우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열리는 거고. 진짜 배우가 모자란다는 말이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모자란 느낌은 주연 배우들 흥행을 할 수 네, 있는 또 감초 같은 조연 배우들. 그리고 OTT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스타성 있는 배우의 이미지보다 그냥 이제 연기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좋으면 왜냐면 세계 시장은 우리나라 배우 그 중에 우리나라 네. A급이나 네. B급, C급이나 구분을 못하죠. 네. 글로벌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죠. 기회가 그걸 열렸네. 기회가 열렸어. 외국 용병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만 보고 히딩 감독이나 네, 실력만 보고 박지성, 이영표 막 쓰고 나이가 어리든 그런 거는 이제 선후배 관계나 학연 지원보다 그래서 그런 기회는 좀 많이 열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OTT 지금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크리에이터가 중요하지. 이제 유명한 그런 선배님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열리는 느낌이기도 해요. 네. 이미 연극하시던 분들도 드라마로 많이 오시고 코로나 이후로 영화하시는 분들도 드라마로 많이 넘어오시고 하나의 큰 덩어리가 이렇게 된 느낌이에요. 옛날에 좀 장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시대의 흐름이니까. 네, 그건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